얼마 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2026년 코인 예상표라면서 비트코인 8억, 이더리움 1천만 원, 그리고 리플은 무려 1만 원까지 간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아니, 고작 2달 뒤에 10,000원을 찍는다고요? 그건 아무리 봐도 너무 과장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2024년 초만 해도 리플 가격이 7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3,7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5배가 훌쩍 넘게 올라버린 상황이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진짜 본격적인 시작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리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타델과 포트리스라는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진 초대형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두 회사가 리플에 무려 5억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갈 뉴스 정도가 아닙니다. 리플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한가운데로 편입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투자가 왜 리플의 게임의 룰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발적인 수혜를 받을 히든 코인이 무엇인지 차근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타델과 포트리스가 리플에 약 5억 달러, 하나로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리플의 기업 가치는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타델이 투자했대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 버리면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뉴스만 보고 급하게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직접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번 딜이 단순히 돈이 한번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먼저 두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약 53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는 바로 담보, 그러니까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담보로 잡고 신용을 만들어낸 다음 그 자금을 시장에 빌려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트리스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뿜어내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트리스가 지금 리플에 투자를 했다는 건 XRP를 유동성 그 자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트리스 입장에서는 XRP가 그냥 코인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는 유동성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시타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타델은 하루 평균 5,7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마켓메이킹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운용하는 플레이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당수의 거래가 시타델을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시타델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각국의 거래들이 XRP를 거쳐서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이 조금 보이시죠? 포트리스는 자본을 담당하고 시타델은 유동성과 시장 인프라를 맡고 리플은 결제와 정산 레이어를 제공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세 축이 한데 모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의 프로그램, 완전히 새롭게 짜인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플은 단순한 블록체인 업체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결제를 책임지는 중심축에 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이는 토큰이 바로 XRP입니다. 그렇다면 시타델과 포트리스가 집어넣은 5억 달러는 리플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새로운 국가 간 송금 루트를 여는데 이 자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결제망을 구축하려고 하면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을 세팅하고 테스트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이 필수적이죠.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리플은 이미 과거에 머니그램에 XRP를 대여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송금 기업들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플은 포트리스의 고객사나 시타델의 트레이딩 파트너들에게 XRP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 결제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대형 기관들이 XRP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와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이 자금이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산 토큰화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입니다. 리플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토큰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XRP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저렇게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XRP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걸까요? 정답은 일부만 맞고 일부는 아닙니다. 단순히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이게 상승의 핵심 요인입니다. 즉, XRP가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묶여버릴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격이 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용 유동성 제공입니다. 리플이 포트리스나 시타델 쪽에 XRP를 제공하게 되면 그 물량만큼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제에 따른 예치 의무입니다. 바젤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 수준의 자산을 미리 예치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쓰일 XRP가 미리 묶여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규제된 자산의 분리보관입니다. 각 결제 채널에 예치된 XRP는 다른 거래에 돌려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용으로 잡힌 XRP가 완전히 동결되는 셈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결합하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XRP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만큼 가격은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시타델과 포트리스의 투자는 단순히 돈 한 번 조달한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결제 구조 자체를 리셋하는 움직임이고 그 중심에서 리플이 결제 표준을 끌고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포트리스가 자본을 담당하고 시타델이 거래 인프라를, 리플이 정산 네트워크를 맡으면서 우리는 은행이 없어도 돌아가는 금융, 즉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XRP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구조 안에서 XRP는 그냥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은 기존 은행을 뒤엎거나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리플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익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익은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